자, 요즘 투자 시장 정말 복잡하죠? 예전에 통했던 공식들이 이제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시장,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 되셨습니까? 이 변화를 읽어낼 가장 중요한 단서가 사실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채권 시장인데요.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바로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바로 이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가격인 셈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위험을 감수하려면 보상을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2022년에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렸을 때부터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관세나 재정정책 논쟁까지 바로 이런 사건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확 키우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기간 프리미엄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치 앞을 보기 힘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장을 헤쳐나가는 두 가지 다른 철학,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패시브 투자는 딱 정해진 선로를 달리는 기차 같아요. 시장 지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추구하는 거죠. 반면에 액티브 투자는 운전자가 직접 길을 찾아 나서는 자동차 운전과 비슷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실시간 교통 상황, 즉 시장 상황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경로를 바꾸는 그런 전략이죠. 패시브 ETF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특정 지수를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딱 시장 평균만큼의 수익률을 내는 것. 아주 심플하죠? 근데 액티브 ETF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가 나는 시장을 이길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종목을 고르고 또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보다 더 높은, 즉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적극적인 투자 결정입니다. 이게 바로 액티브 ETF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론은 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쵸? 하지만 과연 실제로도 그게 가능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액티브 전략이 어떻게 시장을 이기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 성과 차이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데도 액티브 ETF가 지수를 이건 뭐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전략을 썼길래 이렇게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적인 움직임은 2024년 하반기에 나타납니다. 선거를 앞두고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과감하게 트럼프 베팅에 나선 거예요. 특정 정치적 결과가 나왔을 때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 비중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그리고 아주 크게 늘린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장의 다음 흐름을 읽고 정말 빠르게 움직였죠. AI 학습 비용이 줄어들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게 어딜까? 바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판단하고 투자 중심을 신속하게 옮긴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원자력 발전 관련 행정명령이 나온다거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가 시작된다거나 이러한 실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원자력과 블록체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편입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액티브 운용을 통해서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테마의 신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딧이나 로빈후드처럼 지금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기업들을 미리 담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액티브 전략의 진짜 힘이죠. 자, 지금까지 보니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거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말이죠.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패시브 전략은 낮은 비용으로 시장의 흐름에 그냥 편안하게 몸을 맡기는 단순함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반면에 액티브 전략은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하지만 뛰어난 매니저의 역량을 믿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잠재력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투자자 개인의 철학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은 시장의 모든 정보가 가격에 즉시 완벽하게 반영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숙련된 전문가가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제의 규칙, 과거의 방식만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